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바야흐로 결혼의 계절인 요즘 주변에서 결혼 소식을 듣다 보면 문득 파혼했던 저의 과거를 떠올리게 됩니다. 제 사연을 풀어놓기 전에 한 가지만 구독자분들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남편감은 그냥저냥 무난한데 시어머니 자리가 험난한 분이라면 결혼을 하시겠습니까? 남편감만 믿고 결혼 강행하겠다는 선택을 하시는 분도 분명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파혼을 선택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 2년 사귄 남자친구와 큰 문제는 없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 자리 보고 이 결혼은 아니다 싶어 헤어짐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그 결혼 안 한 걸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파혼 후 저는 바로 다른 사람을 만나 연애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래 만난 사람과 안 좋게 끝나고 나니까 사람 만나는 게 뭐랄까 좀 무섭더라고요. 사람을 보이는 대로만 믿으면 안 된다는 것도 알게 된 거라 더 그랬습니다. 그런데 파혼하고 나서 1년 넘었을 때쯤인가 제 친한 친구가 저한테 뜻밖의 소식을 알려준 게 있었습니다. 야, 김수연, 너 혹시 소식 들었니? 예전 네 남자친구 소식이라 너 기분 나쁠까봐 나중에 말하려다가 어차피 한 번은 듣게 될 거 내가 말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연락했어. 무슨 소식인데 그래? 그 사람 소식 들어서 기분 나쁠 게 뭐가 있겠니? 이미 끝난 사이에 그럴 것도 없어. 왜? 그 인간 결혼이라도 한대? 그러게 너랑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그새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한다는 건지. 참, 그 사람도 특이하다 특이해. 무슨 결혼에 한이라도 맺혔다니. 너 기분 안 나빠? 기분 나쁘긴. 결혼하는 여자가 누군지도 몰라도 참 안 됐다 싶네. 그 집 시어머니에 대해 다 알고 결혼하는 건가? 아야민 결혼하겠어? 모르니까 못 모르고 하는 거지. 내가 장담하는데 그 여자 분명 3년 못 버티고 이혼한다. 글쎄 3년씩이나? 나는 왠지 1년도 못 버티고 이혼할 것 같은데? 우리 누구 말이 맞나 내기해볼까? 결과를 말씀드리면 그 내기는 제가 이겼습니다. 그 사람 결혼 소식 들은 지 1년도 채 안 돼서 이혼 소식을 전해 들었으니까요. 저는 그 이유가 충분히 짐작이 갔습니다. 아마 정상적인 여자라면 아무리 남자가 좋다 해도 막대먹고 무지막지한 시모를 견딜 재간이 없었을 겁니다. 어찌 보면 그 사람이 안 됐다 싶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한 번은 파혼을 하고 한 번은 이혼을 하게 된 셈이니까요. 그쯤 되면 본인도 뭔가 느끼는 바가 있었을 겁니다. 본인이 가정이라도 제대로 꾸리고 살려면 엄마와 연 끊고 살아야 한다는 걸 제발 깨닫길 바랍니다. 제가 파혼한 건 3년 전입니다. 물론 지금은 결혼을 전제로 좋은 사람과 연애를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만나고 나서 깨달은 게 있다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전 남자친구가 사실은 답답하고 우유부단한 사람이라는 거였습니다. 다들 아는 얘기긴 합니다만 결혼하려면 남편감도 중요하지만 배우자의 가족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는 예비 남편보다는 시어머니의 추억한 면모를 알게 되어서 고민하지 않고 파혼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그 일로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악연이든 선연이든 돌고 돈다는 걸 절실히 깨닫기도 했는데요. 여러분이라면 저와 같은 일을 겪고 과연 파혼을 선택할지 결혼을 강행할 것인지 한번 이정받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파혼할 당시 28이었고 사귀는 사람은 저보다 5살 많은 33이었습니다. 둘 다 직장인이었지만 증권맨인 남자친구가 저보다 연봉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저는 집이 서울이었고 남자친구는 원래 본가가 전남 여수예요. 대학 때부터 오랜 기간 자취를 했고 결혼을 빨리 해서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무척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저 만날 때 이미 30이 넘었던 남자친구 때문에 결혼하자는 말이 금방 나올 거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만나면서 크게 문제 있었던 것도 없고 금전적인 부분은 서로 어느 정도 오픈한 상태였던 터라 양가 부모님만 허락하시면 결혼이 어렵지는 않은 상황이었고요. 연애하는 2년 동안 양가에 미리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창 서로 좋아서 연애할 때는 보통의 다른 사람들 연애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 사람이 좋으니까 사귀었고 결혼까지 생각한 거지만 가끔 의견이 안 맞으면 싸우고 나서 헤어질까 생각한 적도 있긴 했습니다. 중간에 심각하게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기도 했고요. 그때는 별것 아닌 일로 다툰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착한 면은 있었는데 조금 지나치게 효자인 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헤어진 전 남자친구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그 사람은 아버지가 안 계세요. 어릴 때 어머니와 이혼하시고 줄곧 어머니 밑에서 컸다고 들었습니다. 혼자 자식들 키우려면 여자 혼자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예상대로 남자친구 말로는 어릴 때 성격 급하고 기센 어머니에게 상처받은 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중간에 어머니와 재혼하겠다는 남자가 집에 들어와 같이 산 적도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감히 저는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일입니다만 남자친구는 어린 시절 상처를 담담하게 말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여동생 하나가 있는데 여동생은 직장에서 직장을 다니고 친구와 자취를 합니다. 어머니와는 사이가 좋지 않다고도 들었어요. 그러니 어머니는 여수에서 혼자 지내시는 셈이죠. 하지만 여수에 외가 식구들이 다 있고 어머니가 지금 외삼촌이 하시는 횟집을 돕기 때문에 올라와서 살 필요는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다 큰 지금도 어머니와 그리 친하지는 않다고 하면서 남자친구는 자기 엄마가 가엾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자주 내려가지는 못해도 매달 용돈도 붙이고 잘 챙겨드리려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남자친구가 조심스레 이런 걸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결혼하는 거 혹시 수연이 너희 부모님이 반대는 안 하셔? 내가 너희 집보다 사정도 안 좋고 아버지도 안 계시잖아. 혹시 반대하시는 거면 우리 가족한테는 굳이 결혼하겠다고 말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미리 물어보는 거야. 우리 부모님은 그런 걸로 반대하실 분들 아니야. 아마 오빠가 어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사는지를 중요하게 보실걸? 제일 중요한 건 나를 많이 사랑하는 거. 그거겠지. 너무 걱정하지 마. 남자친구는 인물도 좋고 정말 힘들게 자란 어린 시절에 비해 노력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든 가난의 굴레 벗어나 보겠다고 좋은 대학 가서 자기 힘으로 과외해가며 학비벌어 졸업한 사람이고요. 다만 너무 착하다 보니 어떨 때는 답답하다 싶을 때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혹시 나중에 결혼해서 중간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 의심스럽기도 했고요. 어찌됐건 저희 집 남자친구 가정환경을 비교하면 차이가 좀 나긴 했습니다. 남자친구도 여수에 계신 어머니가 집도 있고 빚은 없다고 하긴 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어머니가 일을 하시는 거 보면 그리 넉넉한 형편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남자친구 실제로 보시고는 사람이 순하고 여자 말을 잘 듣고 살 남자라면서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이미 제 앞으로 된 아파트도 있고 솔직히 결혼 비용은 우리 둘이 모은 돈으로도 충분했어요. 저 역시 우리 부모님에게 집을 받은 건 제 복이라 생각하고 너무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직장 든든하고 시댁이 가까운 곳도 아니니 제가 크게 마음고생할 일 없다고 생각하셨기에 결혼 허락하신 거고요. 우리 부모님에게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나서 부모님은 이왕 결혼하기로 한 거면 미루지 말고 올해 안에 둘이 빨리 자리를 잡는 게 어떻겠냐 하셨습니다. 남자친구는 우리 부모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바로 예비 시모에게 결혼하겠다는 뜻을 알렸습니다. 물론 예비 시모도
아들이 교제하고 있는 여자가 있다는 건 알고 계셨으니 결혼이 놀랍지 않으셨을 겁니다. 남자친구는 이미 우리 가족에게 인사를 한 상황이었지만 저는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상견례 전에 어떻게든 날짜를 맞춰보려 했는데 남자친구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어차피 허락한 결혼이니 상견례하고 나서 편하게 얼굴 보자고 하셨다기에 그것도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 얘기 전에 듣고는 저를 어지간히 그쪽 집에서 마음에 들어 하셨나 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도 그럴 것이 아마 남자친구가 저에 대한 건 대충 전달했겠다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이 잘 살기도 했고 신혼집도 이미 제 앞으로 마련해놨다는 거 남자친구 통해서 얘기가 다 들어갔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였죠. 어머니가 인사드리러 오는 건 천천히 하자고 하시네. 그보다 먼저 양가 상견례하고 날부터 잡는 게 좋겠다고 하셔. 장인어른이랑 장모님만 괜찮으시다면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우리 엄마 내가 제일 잘난 아들인 줄 아시는 분이라 내가 일부러 너 칭찬 엄청 많이 해놨어. 엄마가 혹시 너 우습게 하면 안 되니까 집도 엄청 부자라고 미리 말해놨거든? 아마 너한테 절대 함부로 못하실 거야. 뭐? 과장해서 말할 것까지 뭐 있어.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되지. 그 말 들으니까 내가 더 부담스럽다. 과장은 무슨... 솔직히 내가 너한테 장가 잘 가는 건 맞잖아. 우리 엄마는 처음부터 기선제압 비슷하게 해놔야 며느리한테 함부로 안 할 사람이라 그래. 그렇게 양가 상견례 날짜를 먼저 잡은 후 양가 부모님 의견을 엿줘 결혼식이만 대충 정해놓고 나머지는 부모님이 직접 만나 상의하시기로 했습니다. 상견례 날을 결정하고 나서 저는 신혼집에 들어갈 가구나 가전도 알아보고 웨딩 차량도 알아보고 나름 바쁜 하나를 보냈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할 수도 있는 건가 하는 웃긴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날짜 잡고 결혼 준비로 한창 바쁜 와중에 제가 바쁜 일에 한번 휘말리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일 당했을 때는 액대 많은 셈 치자 할 정도로 재수없는 일이라 생각했는데요. 곰곰이 따져보니 그 일이 조상님의 도움이 아니었나 싶더라고요. 무슨 일이었냐면요. 자해공갈범에게 돈을 뜯긴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남자친구 집에 갔을 때 그 동네에서 당했던 일이에요. 간혹 저는 남자친구 먹을거리와 반찬을 가끔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날은 자취하는 남자친구 챙겨주라고 엄마가 반찬을 여러 챙겨주시기에 휴일이기도 해서 그 사람 사는 자취집에 가기로 하고 미리 연락한 적이 있었는데요. 오빠, 우리 엄마가 반찬 몇 개 챙겨주셨는데 지금 갖다 주러 갈까? 간 김에 근처에서 영화나 보고 헤어지자. 아, 그래? 우리 엄마가 마침 여수에서 올라오셨는데 그럼 같이 얼굴 볼까? 어차피 나중에 인사드려야 할 텐데 엄마 올라오셨을 때 자연스럽게 만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은데 네 생각은 어때? 남자친구 어머니가 집에 올라와 계신다며 자연스레 만나자는 말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너무 갑작스레 준비도 없이 만나는 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부담스럽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이건 너무 갑작스러운데? 나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그래. 어차피 상견례 때 얼굴 보기로 한 거고 결혼 준비하면 자주 만날 수도 있으니까 그때 인사드리지 뭐. 오늘은 잠깐 반찬만 주고 갈게. 그래? 네가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어머니도 마침 조금 있다가 동생 집에 간다고 하니까 집 앞에 와서 전화 줘. 내가 나갈게. 그렇게 남자친구 집에 도착하면 전화하기로 하고 얼마 뒤 남자친구 집 앞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남자친구 사는 동네는 다세대 주택이 많은 곳이라 주차하는 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보통은 한두 바퀴 동네를 돌아야 하는데 마침 운 좋게도 남자친구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골목에 주차할 자리가 딱 하나 있는 거예요. 누가 볼세라 잽싸게 주차를 한 후 저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남자친구에게 도착했다는 문자를 막 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골목에서 웬 50대 후반 정도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가 갑자기 튀어나와서는 제 차 앞 범퍼에 거의 몸을 갖다 대다시피 하더니 넘어지는 신이 오라는 겁니다. 그것도 금방 죽을 것까지 비명을 지르면서 말입니다. 저는 비명 소리를 듣고 너무 놀라 차에서 내렸습니다. 어머,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갑자기 왜 넘어지신 거예요? 저는 일단 제 차에 부딪혀 넘어지신 거니 괜찮냐는 말부터 건넸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혼자 넘어진 거라 크게 다친 것 없이 괜찮아 보였어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일어나지도 않은 채 죽는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이고야, 나 죽네. 아니, 새파랗게 어린 사람이 어린이 넘어진 거 보고 이렇게 생각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아이고 아파라. 대체 이게 웬 날벼락이래. 저는 남자친구에게 연락하는 것도 있고 일단 아주머니를 살폈습니다. 앙칼진 목소리로 일으키라는 말을 하는 거 듣고 왠지 이 사람 진상일 것 같다는 느낌이 팍 오더라고요. 달리는 차에 부딪힌 것도 아니고 혼자 넘어져 놓고 제 탓을 하는 것만 봐도 느낌이 그랬습니다. 아주머니 일단 제 손 잡고 일어나셔요. 어디 다친 데는 없으세요? 저는 그 아주머니를 일으켜 세우면서 몸을 살폈는데요. 딱히 다친 곳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멀쩡해 보이는 모습과 달리 그 아줌마 반응이 좀 오버스러웠습니다. 제 눈에는 상처 하나 안 보이건만 굳이 본인 무릎을 움켜쥐고서는 연신 아이고 신음을 내뱉더니만 저한테 노려보며 앙칼지게 쏘아붙이더라고요. 아니 대체 차를 왜 이런 엉뚱한 곳에 세워서 지나가는 사람을 방해를 해? 이거 어쩔 거야? 내가 무릎이 원치 안 좋은 사람이야. 예전에 수술한 자리로 또 넘어진 것 같은데 이거 잘못된 거면 아가씨 어떻게 보장해 줄 건데? 아이고, 내가 지금 제대로 걷지도 못하겠다 이 말이야. 그 말을 듣고 일단 황당했습니다. 저는 제대로 된 주차 자리에 주차를 해놓은 상태였고 차가 움직인 것도 아니었어요. 아줌마 혼자 제 차에 부딪혀서 넘어져 놓고는 마치 보상해달라는 뉘앙스로 억지를 부리는 것 같아 그때부터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줌마, 근데 넘어지신 게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제가 움직인 것도 아니고 혼자 넘어지셔 놓고는 왜 오만 사람한테 화풀이를 하세요? 잘못되면 넘어진 아줌마 탓이지 제 탓은 아니잖아요. 저한테 혹시 뭐 바라고 이러세요? 저 역시 그때부터 말이 곱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말을 듣더니 그 아주머니는 더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는 겁니다. 뭐야, 아가씨, 사람한테는 도의라는 게 있는 거야. 아무리 차가 안 움직였어도 내가 멀쩡한 공터에 넘어진 게 아니잖아. 아가씨 차 때문에 넘어진 거니까 당연히 아가씨 책임이지. 왜 이런 좁은 골목에 차를 대서 분란을 일으켜? 아가씨 어쩔 거야? 나 여기 사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 아들 보러 갔다가 내려봐야 하는데 아가씨 때문에 차질 있게 생겼다 이거야. 어떻게 보상할 거야? 보상이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이 아줌마가 바라는 게 돈인 것 같다는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아줌마가 정확히 바라는 게 뭔데 그러세요? 설마 저한테 혹시 무슨 돈 같은 거 바라시는 거예요? 아줌마, 이거 완전 억지인 건 알고 계시죠? 그러자 아까보다 더 격양된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더군요. 아가씨, 사람을 차 때문에 다치게 해놓고 그럼 그냥 가랬다 이거니? 아가씨, 내 아들이 서울에서 뭐하는 사람인 줄 알아? 나중에 잘못했다고 싹싹 베리자네. 적당히 치료비 주고 끝내. 네. 아니, 제가 왜 아줌마한테 돈을 줘야 하는 건데요? 아줌마 아들이 대체 뭔데요? 제가 황당하다는 듯이 묻자 그 아줌마가 하는 말이 내 아들이 검찰청에서 일하는 검사야. 내가 아가씨 한번 골치 아프게 만들어줄까? 어쩔래? 적당히 치료비 물어주고 끝낼래? 아니면은 검사 아들도 나랑 끝까지 해볼래?
아줌마는 보온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아들이 검사라는 말까지 들먹거리는 거 당연히 거짓이라는 거 알고 있었지만 더 엮이는 게 피곤하겠다 싶어서 제가 물었습니다. 대체 치료비 얼마를 들여야 하는 건데요? 그랬더니 조금은 누그러진 목소리로 이러더군요. 글쎄, 한 달 정도는 병원에 다녀야 할 듯 싶으니까 100만 원 정도만 줘. 도수 치료 비싼 거 알지? 내가 싸게 쳐주머니까 그런 줄 알고. 네. 100만 원이요. 아줌마, 설마 무슨 자해공갈 사기당 그런 거예요. 살짝 넘어진 일에 100만 원을 부르고 그래요. 외자차 끌고 다니는 아가씨가 돈 100만 원이 없다는 말을 해. 나는 그 돈 아니면 지금 당장 아들한테 연락해서 아가씨 고소해달라고 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어쩔 거야. 내 말대로 할 거야. 저는 순간 골치가 아팠습니다. 눈 뜨고 코 베인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고요. 그런데 그 아줌마는 절대 물러날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딜을 한번 하는 셈 치고 닦아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럼 닦아주세요. 저도 더 이상 신랑이 하는 거 싫고요. 아줌마 말대로 제 차에 부딪힌 거니까 그건 뭐 고의가 아니어도 어쩔 수 없다 생각해요. 50만 원. 그 이상은 저도 못 줘요. 그랬더니 그 아줌마도 그 기회를 놓칠세라 제 말을 덥석 물더라고요. 좋아. 내가 마음 넓게 써서 그렇게 해주지. 아가씨 오늘 운 좋은 줄 알아. 내가 우리 검사들한테 얘기하면 아가씨 경찰서 왔다 갔다 골치 아프게 해줄 수 있는데 참은 거야. 앞으로는 조심해. 사실 50만 원도 그 아줌마에게 준다는 건 말도 안 되는 돈이긴 합니다. 하지만 아줌마 눈을 보니 은은하게 광기가 도는 것도 무서웠고 내가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해도 그런 사람과 엮여 뭐가 좋겠다 싶어 돈 주고 액땜했다 생각하자 싶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줌마에게 바로 돈 이체해줬더니 아줌마는 아래 위로 저를 몇 번 훑어보고는 옷을 툭툭 털더니 어딘가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차를 빼서 남자친구 집 먼 곳에 주차를 다시 했습니다. 정말 살면서 그런 황당한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말했는데 남자친구 역시 저처럼 화를 내더라고요. 야, 김수연. 그렇다고 생돈을 줘버리면 어떻게 해? 그 아줌마는 어쨌든 웅돈을 얻은 거잖아. 내가 보니 너 좋은 차 끌고 다니는 거 보고 계획적으로 그런지 꾸민 것 같은데 그냥 신고하지 그랬어. 혹시 아직 이 동네에 있는 거 아니야? 나가보자. 나가서 그 아줌마한테 내가 돈 돌려받아 줄게. 이미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 나도 신고할 생각 안 한 건 아니야. 근데 순간 무서운 생각이 드는데 어떡해. 왜 그런 자해공갈단은 조직으로 움직인다며. 주변에서 몰래 지켜보고 있다가 해코지할까봐 얼른 끝내야겠다 싶더라. 봤다. 오빠 어머니는 혹시 오늘 내려가신 거야? 너 만나기 전에 동생 자취하는데 들르시겠다고 가셨어. 혹시 너 보자고 하실까봐 만난다는 말은 안 했으니 걱정 마. 그나저나 우리 동네 와서 그런 일 겪어서 어쩌냐. 이제 됐어. 살면서 그런 일 또 당할 일 있겠어. 돈 주고 오래 나쁜 일 전부 액땜했다 치지 뭐. 남자친구에게 그렇게 말은 했지만 저는 그날 봉변을 당한 일을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참 기가 막혔던 건 그 아줌마 연배를 보니 우리 엄마랑 비슷해 보였거든요. 살아온 게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억지를 부려 돈을 뜯어내나 싶어 마음이 복잡하기도 했습니다. 부모님께 말했더니 반응이 남자친구랑 똑같았어요. 못돼 먹은 사기꾼 여편네한테 왜 귀한 돈을 줬냐 하시며 블랙박스 뒤져서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하자고 노발대발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아니어도 결혼 준비며 직장일이며 신경 쓸 게 너무 많았던지라 그냥 넘어가겠다고 했고요. 어쨌든 그 일은 그해 저에게 일어난 가장 재수없는 해프닝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내 제 일상으로 돌아와 결혼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나쁜 일은 빨리 기억 저편으로 넘기는 게 속이 편하니까요. 결혼 준비하면서 남자친구 가족들이 참 궁금해하더라고요. 특히 시어머니가 어떤 분일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남자친구에게 어머니에 대해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전해 들으면서 든 생각이 있었는데요. 남자친구 어머니도 보통 분이 아닌 것 같다는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화 많고 성격 급한 엄마 때문에 상처받은 얘기도 들었고, 남자친구 여동생은 어린 시절의 상처 때문에 아예 엄마와 연락을 안 하고 싶어 한다는 말도 털어놓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남자친구 상처나 자란 환경을 전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어찌됐건 그런 말 들으면 남자친구가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엄마를 외면할 수가 없다는 속마음도 얘기하길래 저는 남자친구가 마마보이인가 의심한 적도 있었고요. 사연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어머니에 대한 문제로 몇 번 싸운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연애하면서 한 번도 남자친구 어머니를 만난 적이 없다는 게 오히려 걱정이 되더라고요. 차라리 몇 번 만나고 어떤 분인지 미리 아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오빠 어머니는 어떤 분이셔? 오빠 말만 들어보면 보통 분은 아니신 것 같아. 차라리 미리 인사라도 드려볼 걸 그랬나? 우리 엄마가 사실 쉬운 분은 아니야. 미리 인사했으면 너 괴로웠을지도 몰라. 나도 감당 못하는 분이라 일부러 자주 안 가는 거 알잖아. 그래도 며느리한테 못되게 굴 뿐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남자친구에게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이래저래 물어보긴 했지만 덜컥 상견례 날 잡고 날짜가 다가오니까 마음이 복잡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쿨하게 제 얼굴도 안 보고 상견례까지 프리패스 허락한 분인 만큼 호탕한 예비시모려니 하고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 했고요. 상견례는 신부 쪽을 배려해야 한다며 시어머니는 상견례 전날 미리 남자친구 집에 올라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양가 상견례나 저는 우리 가족 4명과 함께 미리 상견례 장소에 20분 먼저 도착해 남자친구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잔뜩 긴장하고 계셨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약속 시간이 되자 드디어 남자친구 가족들이 도착했고 우리 가족들은 예의를 차리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 인사하는 것도 있고 놀란 얼굴로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사람은 저와 악연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가 막히다는 건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 드림없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바로 상견례 있기 한 달 전쯤 제가 남자친구 동네에 갔다가 마주친 저에게 돈을 뜯어간 못된 아줌마였습니다. 저만 그 아줌마를 알아본 게 아니었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도 제 얼굴을 보더니 아주 소스라치게 놀라더군요. 근데 또 아는 척은 못하고 모르는 척 헛기침을 하고는 자리에 앉더라고요. 저는 기가 막혀서 그때부터는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남자친구를 목숨처럼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걸요. 그 아줌마를 보는 순간 남자친구에 대한 감정도 차갑게 식어버리면서 이 결혼은 못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자리에 착석하고 예비시모 얼굴을 봤는데 저랑 눈을 못 마주치더라고요. 왜 그랬겠습니까? 아마 예비시모는 그 자리에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저는 일단 무슨 말을 하려나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양가 부모님 인사를 나눌 때까지도 예비시모는 짐짓 우아하게 행동하더군요. 옷 갇혀있고 화장 진하게 했으니 제가 못 알아볼 줄 알았나 봐요. 그거 보니 더 기가 찼습니다. 굳이 부모님을 속일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어색한 분위기였고 저는 그 자리에서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 바로 예비시모에게 따지듯 물었습니다. 아줌마, 우리 초면 아니죠? 저 본 적 있잖아요. 겨우 한 달밖에 안 된 일인데 왜 모른 척 했을까?
저 똑바로 가보세요. 기억 안 나세요? 조금 버릇없다 싶을 정도로 묻자 순간 분위기는 얼음장이 되었고 저희 부모님은 깜짝 놀라시며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예비 시모는 제가 묻는 말에 머뭇거리더니 이러더군요. 어? 내가 아가씨를 어디서 봤다고 그래? 글쎄 난 모르겠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처음에는 저를 모르는 척 발뺌을 하더라고요. 수연아 왜 그래? 우리 엄마 네가 본 적 없을 텐데 갑자기 무슨 엉뚱한 말을 하고 있어. 남자친구도 저의 말투에 살짝 기분이 나빴는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말했고요. 저는 모르는 척하는 예비 시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줌마, 내 50만 원 잘 쓰셨어요? 아니 왜 계속 모른 척을 하세요? 저는 아줌마 얼굴 보니까 딱 알겠던데. 아줌마 지난달에 제 차에 혼자 부딪히고 돈 내놓으라고 억지 부렸던 그 아줌마 맞잖아요. 내가 아줌마한테 돈 이체한 내역도 있는데 내가 아직도 그 이름 똑똑히 기억한다니까요. 아줌마 이름 강숙자? 강숙자 맞잖아요. 아들이 검사라고 하더니 거짓말이셨나 봐요. 내 남자친구는 검사 아니고 중과맨인데 왜 저한테 아들이 검사라고 하셨어요? 남자친구 어머니는 제가 하는 말을 듣고는 얼굴이 썩은 표정이 되더군요. 그러더니 곧이어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때는 큰 실수를 했구나. 아니 너인 줄 알았으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야. 내가 정도가 심했다고는 인정한다면 너도 이해는 해줘야 해. 나이 든 사람이 걸어가다가 차에 부딪혀 넘어지면 누구도 나처럼 화나지 않겠니? 내가 너한테 돈 그거 몇 푼 받은 건 다시 돌려주마. 정말 미안하게 됐구나. 우리 부모님은 저와 예비 시모의 대화를 듣고 나서는 어처구니 없다는 듯한 표정이셨고 딸이 하는 말이 진짜구나 하고 믿으시는 눈치였습니다.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수연이는 얼마 전에 공갈범인지 뭔지 만나서 돈 뜯겼다는 그 사람이 여기 앉아있는 사돈이다 이거니. 맞아요 엄마. 이 상견례는 여기서 그만하는 게 낫겠어요. 나 결혼 안 할래요. 아무리 남자가 좋아도 저런 분이랑 가족이라는 건 제가 못 받아들이겠네요. 저 파혼할게요. 세상에 어쩜 이런 일이 다 있어. 아, 사람 인연이 이래서 무서운 거야. 그래, 엄마 생각에도 이 결혼은 아닌 것 같다. 저는 파혼 의사를 상견례 자리에서 바로 말해버렸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제가 파혼하겠다고 하니 더 할 말 없겠다며 자리를 정리하셨습니다. 우리 딸아이가 파혼 의사 밝혔고 더는 할 말 없다고 하니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해야겠네요. 우리 가족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나머지 정리할 것들은 아이들끼리 정리하라고 하고 더는 볼 일 없기를 바랍니다. 아빠는 정중하게 말씀하셨고 우리 가족은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 상견례 장소를 나가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이미 상황 파악을 다 했는지 세상을 다 잃은 듯한 얼굴로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자친구 어머니가 우리 아빠 앞을 가로막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앉는 겁니다. 당황한 아빠는 무릎 꿇고 앉은 예비 시모를 뜯어 말렸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우리 얘기는 다 끝났다니까요. 이러지 말고 얼른 비키세요. 하지만 예비 시모는 비키려 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데 어찌 사람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혼사를 몰린답니까?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네요. 우리 아들 신혼집 미리 들어가겠다고 사는 집도 내놓은 거 아시잖아요. 내가 다시 한번 사과드릴 테니까 혼사는 그대로 진행하시지요. 애들이 하는 결혼이지 부모가 하는 결혼은 아니잖아요. 우리 딸이 결혼을 안 하겠다는데 제가 무조소로 설득하나요? 저도 그 일 다 알고 있습니다. 댁이 우리 딸인 줄 모르고 한 일이라지만 솔직히 지금 소름이 끼칠 정도네요. 이쯤에서 포기하세요. 여러모로 우리 쪽에서 많이 양보하는 혼사인 거 알면서 사람 하나 보고 시키려 했던 결혼입니다.
하지만 오늘 정도껏 다셔야죠. 이건 아니다 싶네요. 상황이 일이 되자 남자친구는 도저히 안 되겠는지 자기 엄마를 일으켜 세우고는 그만하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남자친구 엄마는 저를 붙잡기까지 했습니다. 얘 수연아. 너 우리 불쌍한 아들 이대로 내칠 거니? 내가 그 일은 미안하다고 하잖아. 네가 마음을 돌려야 결혼이 성사되는 거야. 다시 잘 생각해봐. 너 우리 아들 같은 신랑감 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길래 네, 저는 충분히 만날 수 있어요. 참 다행이다 싶네요. 그때 아줌마랑 그런 일 없었으면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해서 시달릴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아줌마 미리 만난 게 행운인 것 같아요. 저 마음 돌 일이 없으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단호박 같은 저의 대답에 남자친구 어머니 얼굴이 정말 일그러지는 걸 보았습니다. 저는 그쯤 했으면 알아듣겠다 싶어 가족들과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을 나서는 순간 갑자기 저의 머리채가 잡히는 걸 느껴졌습니다. 내가 이런 실수를 좀 했기로써니 우리 아들이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네가 이렇게 나와. 네가 우리 아들을 정말 사랑했다면 이런 일도 눈 감아줘야 진정한 사랑인 거야. 알겠어, 나쁜 년아. 이러면서 제 머리를 흔드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질렀고요. 식당은 완전 아수라장이 되었죠. 남자친구가 자기 엄마를 말리는 소리와 우리 부모님이 소리 지르면서 그만하라는 소리가 뒤엉켜 상대내자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소리를 지르며 간신히 제 머리를 아줌마에게서 떼어 놓았는데 그 아줌마가 하는 말이 기가 찼습니다. 하필 걸려도 내년한테 걸릴 게 뭐야. 네가 우리 아들 이렇게 내치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니? 어디 한번 내가 두고 볼 거야. 이제 그만하세요, 엄마. 엄마가 이러시는 거 더 일을 망치는 거라고요. 제발 엄마. 남자친구가 말리지 않았다면 아마 더한 짓을 했을 겁니다. 솔직히 이제는 무섭더라고요. 저희 집 식구들은 더 말할 가치도 못 느끼겠다는 듯 저를 데리고 나가버렸습니다. 안에서는 계속 악수 보이는 그 사람 엄마 목소리가 들렸고요. 제가 아무리 결혼이 하고 싶고 이 남자에게 목맨다 해도 부모님을 욕보이는 짓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정말 좋았지만 저런 시어머니 밑에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겠다 느꼈고요. 그 난리를 겪고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우리 식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한숨만 쉬셨고요. 얼마 후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왔고 저는 결혼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나한테 더 할 말 없지? 오빠, 나 이 결혼 못해. 미안한데 우리도 알아서 각자 정리하자. 대체 오빠 엄마 뭐 하시던 분이야? 그냥 식당에서 일하시던 분이 아닌 것 같아. 다른 남자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말했을까요? 아마 사과하고 헤어짐을 받아들이거나 붙잡으면서 자기 엄마와 인연을 끊겠다고 하거나 둘 중 하나였을 겁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전자였습니다. 순순히 이별을 받아들이고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래.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없다. 너한테 돈 뜯어갔다는 사람이 우리 엄마일 줄은 정말 몰랐어. 내가 대신 사과할게. 우리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 질척거리는 거 없어서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좀 허무하더군요. 저는 그 사람이 저를 좋아한다면 자기 엄마와 보지 않고 살겠다는 말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동안 그 사람과 연애를 하고 결혼을 꿈꾸던 시간들이 전부 부질없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사람과의 인연은 그렇게 끝냈습니다. 하지만 파혼 이후 그 사람 엄마는 밥 먹고 전화밖에 할 일이 없는 건지 저에게 툭 하면 욕설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해서는 난데없이 소리를 지르기도 하면서 제 일상생활에 피해를 주었습니다. 정말 소름을 끼치는 건요. 저한테 전화해서 가끔 미친 소리를 하셨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정말 너한테 잘못했어. 이렇게 사정할 테니까 우리 아들 한번 받아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말을 하다가 갑자기 돌변해서는 내 아들이 너 때문에 인생 망쳤어. 니년이 감히 우리 아들을 거부해? 너 나랑 우리 아들 인연 끊게 하려고 수작 부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이러면서 악을 쓰고 저주를 퍼붓기도 하셨습니다. 수신 차단을 해도 계속 다른 번호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못 견딘 제가 결국은 증거를 모아 경찰에 고소하겠다는 말을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하고 나서야 괴롭힘은 없어졌습니다. 정말 끝까지 너무한다 싶었죠. 대체 그 사람 엄마의 진짜 정체가 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뭘 하던 사람이길래 그런 정신병자 같은 행동을 하는 걸까요? 남자친구도 참 답답한 게요. 자기 앞길 막는 엄마를 끝까지 보고 살려고 하더군요. 그거 보니까 만약 내가 이 남자랑 결혼했으면 시어머니와 나 중간에서 아마 중간 역할을 제대로 못했겠다 싶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 정말 미련 같은 게 하나도 안 남더라고요. 그리고 1년 조금 지나 그 사람이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또 얼마 뒤에 이혼 소식까지 듣게 된 겁니다. 만약 내가 그 사람과 결혼했다면 결혼과 이혼의 주인공은 제가 되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상견례 전 그 사람 엄마 만나 파혼한 게 정말 조상님이 도운 게 아닌가 싶어요. 아마 세상에 많은 파혼 사연들이 있겠지만 저처럼 기막힌 인연으로 파혼한 사연은 드물 겁니다. 파혼 후에 준비했던 것들 다 파괴하고 속상하긴 했지만 하지만 저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하는 속상한 생각이 들 때마다 이런 사소한 일이 내 인생을 망칠 순 없어. 오히려 파혼은 내 인생의 행운이야. 이런 다짐을 하며 힘든 시기를 이겨냈습니다. 정신승리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덕에 지금 제 곁에는 헤어진 남자친구보다 훨씬 더 멋있고 좋은 사람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혼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요. 아무리 오래 연애하고 그 남자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해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결혼 전에 꼭 상대방 부모와 가정 환경을 파악해서 내가 이해할 만한 범주인지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제 파혼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끄러운 파혼 사연이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긴 사연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